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2학년 진로 상담을 맡고 있는 진로 상담부장 이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 파이팅 하지 말자고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파이팅을 하셨습니다. 빠르게 저는 오늘 2028학년도 대입 좋은 변화가 있죠. 아마 혼란이 많으실 것 같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입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 학교 입결 현황, 작년 현황만 가지고 왔어요. 작년 현황만 말씀드리면서 저희 학교의 특장점으로 연결하여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처음이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28 대입 방향성까지만 정부 주체로 안내가 되어 있죠. 뭐 5등급대로 한다든지 통합형 수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입학을 하면 고1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대교협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의 원칙, 뭐 기회균형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율전공을 늘린다든지 그 큰 틀에 대한 것만 대교협에서 안내가 되고, 이 학생들의 각 대학별 모집 사항이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시기는 고2 4월 말입니다. 그리고 고3 때 입시 모집 요강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고3 때 나오는 모집 요강을 참고로 하여 대입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대입 전형 체계는 단순화하자라고 해서 지금 총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소위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시 6장의 원서를 쓰는 거고요. 실기 실적은 예체능이나 뭐 미용이나 뭐 이런 특기를 가진 아이들, 야구부 아이들이나, 그래서 실기 실적은 수능에도 정시에도 수시에도 정시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거고, 마지막 수능 위주가 소위 말하는 정시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까지를 우리가 보통 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기 전형을 좀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듣고 계시는 것처럼 국영수 사회 과학 점수가 주가 됩니다. 여기다가 한국사를 포함하느냐 아니냐가 대학마다 모집 요강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일반적으로 걸리는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교과 전형의 과거에는 교과 성적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상위 대학에서 교과 성적에 학생부 평가를 한 20%, 뭐 동구대 같은 경우 30%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아마 2028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변별도가 떨어집니다. 5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교과 전형에 지금 뭐 경희대라든지 이런 데 선제적으로 20% 넣고 서강대에서 10% 넣고 이렇게 시작한 건 2028 대입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려서, 수능 최저가 중요하지만 세특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특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서류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동아리나 자율활동, 진로활동까지 다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교 생활을 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평가하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논술은 학교마다의 뭐 수리 논술, 인문 논술을 치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시. 사실 심플하고 되게 간단한데 이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게 많고 좀 피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내신 5등급으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으로 2028학년도에 평가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얘기를 제가 파이팅 하지 않고 짧고 굵게 주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강론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 강론에 깊이 있는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 게 통합형 사고를 유도하겠다. 저희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융합인재 교육하고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겠다라는 게 지금 개편의 주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이 선택 과목들 전부 폐지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언매냐 화장이냐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바뀌면 계속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는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봐야 되잖아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렇게 되면서 조금 탐구 영역은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심화 수학 부분이 제외될 거라고 일단 이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조금 쉬워질 거다. 수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신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신은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니까 별개의 문제지만 수능은 이렇게 갈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전부 다 봐야 돼요. 지금은 선택 과목만 선택해서 봤는데 물리선택자, 지구과학 선택자,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이 유리한가 물리선택이 유리한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가 사회과학을 전부 다 봅니다. 파이가 커졌어요. 예전보다 1등급 맞추기가 저희들은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심화 수학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맞추기가 좀 쉬워졌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뀐 수능이 사실 인문 계열 쪽을 강화된 아이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조금 인문 성향이 강한 친구라면 우리는 어디에다 승부를 좀 걸어야 하느냐면 국어에다 승부를 좀 걸어야 해요. 국어가 약간 난이도가 영역이 이제 문법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화작, 언매 중에 선택이었는데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국어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고 싶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까 교장 선생님이 겨울방학 제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겨울방학 때 책 많이 읽어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넓히고 하여튼 국어 영역에 대한 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 수능은. 그런데 어쨌든 강약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교 내신 체제 개편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에서는 지금 뭐 과목별 절대평가 이렇게 그다음에 A, B, C, D 같이 기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현재 되고 있어서 뭐 확정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건 없지만 저희도 이렇게 발표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5등급제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은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에 대한 잠금장치, 안전장치 내지는 대학에서 선별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만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서술형 평가 비율이 내신에서 증가해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는 사고, 통찰 사고 이런 것들을 높이는 활동을 학교에서 하여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2028 바뀐 취지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서 할게요. 저희 진로 진학의 목표, 수시도 정시도 잘 설계하고 지도하는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특화된 부분은 뭐였냐면 수시였어요. 그리고 내신 변별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특화된 부분들이 있죠. 스팀 융합 교육이라든지 앞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저 이후에 홍보부장님이 지금 교육활동 소개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쓰여 들어갈 거고, 저희가 여태까지 수시로 잘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잘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 제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시에서 성공했던 것 같고, 이제 논술, 올해는 또 논술 인원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지금 고3 아이들 논술 정시까지 잘 설계해서 지도하려는 학교로 그렇게 거듭나고 더 커지려고 하고요. 저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만 감사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 이거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입 역량에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대입 역량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고3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 급식 여사님한테 밥 잘 먹었습니다.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와 존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까지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건화기념 흙과 같이 참된 사람 교육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수 정예 진로 진학 지도에 저희 학교 특화된 학교입니다. 학생의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지도하는 학교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선택, 내 아이하고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학교, 내 아이가 뜻을 펼칠 수 있는 학교, 저희 학교입니다.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그다음에 과정이 즐거운 학교 생활 이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학교 활동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융합교육 선도학교고 교육부 지정 지능형 과학시 모델학교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 선도학교입니다. 저희는 고양시 소재 유일한 비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올해 25명씩 5학급 1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비나 교복 그리고 급식은 무상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맞춤형 입시 관리 수시 전형에 특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학 책자의 실적에 정시 전형으로 진학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3년간 저희 학교 입학 실적이 떠돌아다니는데 거기도 정시로 입학한 입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수생이 없기 때문에 재수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바뀔 요 3가지 등급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왜 우리 그러면 백송고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교과와 종합의 인원이 많아요. 정시보다 수시에 대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잘 보내는 학교, 보내봤던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1.5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인서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경희대학교에서 제공한 정보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보시면 지금 1에서 9등급제 거의 다 2등급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5등급 제대로 변하면 거의 다 1.5 안으로 들어와야 써볼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도 입학 문의를 많이 받지만 딱 내년에 고등학교 중간고사 딱 보면 전화를 또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백송고로 전학 갈 수 있냐.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우리 아이 다른 학교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 왜냐하면 한 학기에 학생들이 시험 보는 횟수가 모의고사나 수행평가 다 합쳐서 35개예요. 근데 거기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전입은 저희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 학교를 같이 오늘 설명회 듣고 선택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는 아마 내신 등급이 되게 유리할 것이다. 종합 전형은 저기 학교들이 어떤 고등학교의 성격인지, 즉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고인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학교장 추천 전형, 자꾸 직윤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희 이게 보시면 인원수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같이 소규모 학교들은 인원수에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세요. 입학과 동시에 늘어나세요.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막 크게 입결해서 차이가 또 유리하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0. 몇 점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저희 130명 정원의 3학년 현재 93건으로 고교 추천 전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예비 번호를 받아도 빠지는 게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런 부분, 특히나 예체능 학생들, 예체능에서 학교장 추천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그런 과에서 학교장 추천을 들어간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입결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재수생까지지만 3수생까지 제한 없음 이런 거 아예 쓰지도 않고
재학생만 가는 전형 중에서 인원수로 이제 고정해주는 학교.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 성적과 학교장 교교 추천까지 염두에 두고 입학이 가능한 점,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백송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입 기반으로 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융합시켜서 학생을 딱 그 이미지를 만들게 개인화시키는 게 장점이에요. 특징을 바로바로 잡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얘는 뭘 잘하지 하면서 거기 탁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마 제일 잘할걸요? 자, 그런데 학생한테 1학기 끝나고 제가 한번 너 한 거 다 갖고 와봐 했더니 이만큼이나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거 생활기록부 정리를 할 때 다 못 쓰는데 이제 잘 써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백송고등학교 입학을 한다면 일단 융합교육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융합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규모 학교니까 얘가 만약에 2대를 떨어졌으면 올해도 얘가 왜 2대를 떨어졌는지 지원했는지 찾아가서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송고등학교의 그 퀄리티, 생활기록부 퀄리티 물어보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2대뿐만 아니라 숙대도 좋다, 중앙대도 좋다, 경희대도 좋다. 왜 좋냐? 융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무슨 중심보다는 융합을 해야 4차 산업혁명을 이길 수 있는 인재라고 봐왔던 거고, 저희는 이걸 6, 7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뭐 체육도 물리랑 묶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가 유리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시면은 이제 이 반에만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도 9개의 정말 깊은 융합 수업이 진행됐고 1학년 때도 이만큼 진행되고 2학기 때도 이만큼 2학년 때도 이만큼 진행되기 때문에 교과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활동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교육과정이 융복합 교과대인데 자유교육과정은 모든 학교들이 다 해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는 융합 복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는데 이거 중에 3개가 들어가요. 3강자가 500자 쓰는데 이 중에 3개가 들어가니까 애들 그냥 뭐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빠지지만 결석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 중에 3개를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써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는 좋아졌죠. 또 융합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우리 1학년 1반에서 5반까지 배치가 될 거니까. 1년 내내 학급에서 주제를 주고 선생님한테 공동 연구를 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자율활동의 기록이 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이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적극적에는 어디 가도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 지금 말수도 없고 소극적이면 가만히 앉아만 있고 학교만 다녀도 생활기록부가 잘 써져야 되는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넌 뭐 했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방을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활기록부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생활기록부는 아마 3, 4, 5, 6, 7등급 애들은 진짜 좋아요. 다른 학교 대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장 선생님이 여러분 1대1 상담 개별적으로 다 해요. 이거 125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진로 상담, 진학 상담 그런 기회가 훨씬 많다. 요런 것들 다 진로 활동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학생 주도 교육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그거는 그냥 반 배정 받고 학교만 배정 받으면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신청해서 하는 활동에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1, 2학기 때 이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 연구학생을 모집하고 이 힘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아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율 활동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안 해도 되죠. 이 중에서 한 하나, 2개만 선택해서 하셔도 아까 저희가 했던 학급 공동연구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다 함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학생주도 교육활동으로 학생주도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만드는데 한 학기에 거의 한 52건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2학기 때도 또 이런 건이 참여가 됩니다. 외부 봉사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학생이 이 SST 교육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교육 활동인데 1학년, 2학년 15명씩 저희가 뭐냐면 중학생들은 아직 대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등급도 잘 몰라요. 걔는 3월 달부터 2주에 한 번씩 끌어가지고 방과후 수업으로 대입을 가르치는 거예요. 발표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빨리 감을 잡아서 그 다른 학교는 1학년 말쯤 잡을 거를 저희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한 학기, 2학기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내신 상담하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상담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상담하고 네,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번에 만들어낸 활동인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주말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색과 문화, 저희 학교는 미술과 예술은 아주 좋은 게 예술고등학교에서 부장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는 약간 로테이션은 미술 예술 선생님들께서 백송구에 재직하시기 때문에 학생이 정말 이제 요구를 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그러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지구과학 저희는 아마 지구과학 교과가 지금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것들은 활동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미래학자 양성과정인데 아마 3층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폼으로 만들어서 놨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미래학자의 연구원이 됐다 이 말을 생활기록부에 써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시면 4월부터 11월까지 연구활동이 지속돼요. 1년 내내 지속되는 건데 본교 선생님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지도교사로 해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이라서 인문사회, 미래융합, 예술융합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아마 퀄리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발달 상황도 조금 더 아까처럼 적극적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나는 저희 방과후에 야자도 하고 있지만 아침에 와서 막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원하는 친구들 너희들 잘하면 생활기록부에 써준다. 그래서 카톡으로 다 인증하고, 그다음 교장 선생님도 필요하시면 저렇게 학생들과 정말 상담, 그 학생이 아니에요, 쟤네 그냥 상담. 진로 상담 열심히 해라 응원하시면서 간식도 주시고 이러한 사소한 얘기를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공유를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가 다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네 집 형제 자매는 몇 학년인지 진짜 숟가락 개수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통상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 답변을 드릴게요. 인원이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께서 1학년 상담을 다 마치고 나서 1학년 상담을 해보면 얘가 무슨 진로인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파악이 다 되시잖아요. 저희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설을 하겠다. 예를 들어 내가 연기 과목을 개설해달라. 이거는 대입에서 연기를 별로 일반 학생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대입에서 이 친구가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가 통하는 교과는 개설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나오지만 아직 대입 전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과목만 그렇게 많이 개설되는 게 무슨 의미 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담을 통해서 맞춤으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얘가 그거를 원하지만 대입 전형이라고 맞지 않을 때는 설득을 하겠죠. 학교 분위기는 어떠한가? 일단 저희는 이 뭐 힘쓰는 친구나 그다음 말썽쟁이 친구들은 크게 없어요. 보면은 학생들이 착해요. 착하고 어떻게 그런 애들만 쏙쏙 골라가냐고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1학년 같은 경우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한 건도 없었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좀 다양한 진로를 열어두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저희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일산의 모 학교들은 애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애들 필기 뺏어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떠한가? 배운 거 기반으로 내요. 배운 거 기반으로 내고 우리는 내신 등급을 더 촘촘하게 나누려고 외부 안 배운 지문을 섞어가지고 변형하거나 그러진 않으셔요. 그렇지만 수능을 대비해야 되므로 부교재, 모의고사 기반이나 전국연합평가 기반의 수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수행평가는 40%로 교육청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행평가를 잘 본다고 1차, 2차 지필고사 성적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문이과 비율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고교 현택세랑 정반대의 질문이나 통상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인문계열 중심의 교과는 세 반, 이과 중심의 과는 학급은 2반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문과 어학계열 친구들은 지금 이 근처에 파주에 있는 근처들은 10학급 중에 문과가 2반이에요. 근데 저희는 3반이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 선생님은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지 자, 이 부분은 오늘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선생님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좋아하거나 걔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제 제가 덕이중 설명회를 갔는데 덕이중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 학생이 점수대가 굉장히 높은 친구였는데 너 왜 백송고를 갔니?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교복을 보는 순간 그게 약간 시선이 좀 다르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백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3년 동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니까 너희도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모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친구들이 모죽인데 이 친구들이 5년 동안은 별 큰 이동이 없다가 그 후에 하루에 80cm씩 30m까지 쭉쭉쭉쭉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여러분들이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백송고에서 쭉쭉 성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학교에 왔으면 좋겠고 또 자신에 맞는 학교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